은빛 연어는 단풍잎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왜 몸이 빨갛게 물들었니? 가을이 깊었기 때문이야. 단풍잎들이 입모아 말했다. 가을이라고? 그래.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 단풍잎들은 모두 떠나야 해. 한 해 동안 매달려 있던 나무로부터 떠나는 거야. 떠나는 일은 슬픈 일이잖아. 은빛 연어는 안쓰러운 얼굴로 단풍잎들을 바라본다. 아니야. 우리가 떠나야만 내년에 더 많은 단풍잎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걸. 그런데 너희 연어 떼는 어디로 가니? 우리는 초록강 상류로 돌아가고 있어. 왜? 그건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너희는 왜 몸이 붉게 물들었니? 단풍잎도 연어들의 몸빛깔이 붉어지는 게 궁금한 모양이다.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야. 단풍잎들은 어느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불어나 강 표면을 가득 덮고 있었다. 물속의 연어떼는 강을 타고 올라가고 물 위의 나뭇잎들은 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은빛 연어는 눈 맑은 연어에게 물어보기로 하였다. 왜 몸이 발갛게 물드는 거지? 눈 맑은 연어는 대답 대신에 은빛 연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연다. 우리들의 몸이 붉게 물드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모든 연어들은 몸빛깔이 붉게 변하거든. 사랑이라고? 그러면 나쁜 병이 아니로구나. 붉은 얼룩이. 은빛 연어는 환하게 웃는다. 그는 괜한 일로 며칠이나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겸연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른이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하다. 책임이라는 말이 언뜻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죽은 누나가 전에 말했었다. 어른이 되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그래서인지 눈 맑은 연어도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이다. 천천히 그녀가 말했다. 결혼을 하면 알을 낳아야 돼. 알이라고? 그래.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뱃속에 이미 수많은 알을 품고 있어. 네가 정말? 은빛 연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눈 맑은 연어를 바라본다. 눈 맑은 연어는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그 무거움 속에는 어떤 각오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은빛 연어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 너는 기쁘지 않니?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은빛 연어가 나도 기뻐 하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눈 맑은 연어가 계속 말을 잇는다. 우리는 알을 낳기 위해 지금 우리가 태어난 상류로 가는 거야. 잠자코 듣고 있던 은빛 연어가 머리를 흔들며 물었다. 상류에다 알을 낳기 위해서? 오직 그것 때문에? 눈 맑은 연어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만해. 갑자기 은빛 연어는 눈 맑은 연어의 말을 끊었다.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것이다. 모든 연어들이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연어떼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런데 이 험난한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이유가 고작 알을 낳기 위해서라고? 연어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모두 알을 낳기 위해서라고? 은빛 연어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다. 알을 낳기 위해 사는 것은 먹기 위해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삶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은빛 연어는 눈 맑은 연어에게 말했다.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유가 오직 알을 낳기 위해서일까? 알을 낳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전부라고 너는 생각하니? 아닐 거야. 우리가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글쎄,
네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어. 어쨌든 나는 알을 낳아야 해. 그 누구도 아닌 너와 나의 알을 말이야. 눈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에게 부풀어 오른 하얀 배를 보여주고 싶었다. 은빛 연어에게 마음의 눈으로 알을 한번 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상류로 가서 뱃속에 있는 알을 낳는 일, 그 중요한 일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은빛 연어가 자꾸 안쓰럽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나뭇잎들은 왜 강 아래로 내려가죠? 은빛 연어가 신기하면서 묻자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하고 초록강이 말했다. 거슬러 오른다는 건 또 뭐죠? 다시 은빛 연어가 묻자 초록강은 물살을 약하게 조절하면서 웃는다. 그때 강은 마치 흐름을 멈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흐름을 멈춘 강이란 이 세상에 없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속이 깊은 강일수록 흐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거슬러 오른다는 건 뭐죠? 초록강은 여전히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 초록강은 대답 대신에 은빛 연어야. 너는 너 혼자의 힘으로 강을 거슬러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하고 말했다. 그럼요? 혼자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연어무리는 특히 그렇지.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야. 왜 우리는 거슬러 오르는 거죠?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은빛 연어는 초록강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듣겠다는 듯이 꼼짝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강물이 왜 하류로 흐르는지 너는 아니?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인가요? 초록강이 큰 소리로 웃었다. 강이 크게 웃으면 강가에 철썩철썩 물살이 있는데 강가의 갈대밭 전체가 흔들릴 정도다. 은빛 연어는 초록강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 넘겼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강이 하류로 흐르는 건 연어들을 거슬러 오르게 하기 위해서야. 그럼 우리는 강물 때문에 거슬러 오르는 것이군요. 그래. 강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연어들을 가르친단다. 가르친다고요? 초록강이 천천히 말을 잇는다. 강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자신의 물살과 체온을 연어들에게 가르친단다. 그리고 길을 가르쳐주지. 연어들이 반드시 강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거슬러 올라야 하는 이유를 말이야. 은빛 연어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아닌 게 아니라 강은 자신의 몸 전체로 연어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다. 거슬러 오르는 것은 희망을 찾아가는 거라 하셨죠? 그렇단다. 그럼 희망이란 알을 낳는 것인가요? 은빛 연어는 실망한 듯 묻는다.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저씨, 그런 대답이 어디 있나요? 은빛 연어가 투정하듯 대들자 강이 말한다. 그러면 은빛 연어야, 너의 희망은 뭐니? 초록강의 갑작스런 물음에 은빛 연어는 막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은빛 연어는 너무 많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희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희망이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은빛 연어는 생각한다. 속 깊은 아저씨같이 고요하고 푸른 강물, 그 따뜻함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강이 고여있는 것인지 흐르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늑하다. 은빛 연어야, 너는 바다를 보았겠구나. 초록강은 바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강은 아직 바다에 닿지 못한 것이다. 내가 본 바다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은빛 연어는 바다 이야기라면 자신이 있다. 바다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넓기에 끝이 없다는 거지?
넓이가 아니라 싸움이 끝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싸움 말이에요. 그 싸움 때문에 거친 파도가 잘 날이 없어요. 은빛연어의 말을 듣고 강이 혼잣말이라도 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내 아버지와 똑같이 말하는구나. 아버지 라는 말에 은빛연어는 귀가 솔깃해진다. 그럼 아저씨는 제 아버지를 아세요? 알고 말고. 은빛연어는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댄다. 내 아버지도 너처럼 은빛 비늘로 온몸이 빛나는 연어였단다. 아, 그랬군요. 은빛연어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낀다. 그러다가 가슴속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콱콱 막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버지의 은빛 비늘을 상상해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돈다. 그럼 저는 은빛 비늘만 아버지를 닮았나요? 겉모습뿐 아니라 네 마음도 아버지를 쏙 빼닮은 듯하구나. 네 아버지는 마음을 훤히 읽을 줄 아는 연어였어. 초록강은 옛날을 더듬고 있었다. 네 아버지는 연어 무리의 지도자였지. 500마리나 되는 연어들을 이끌고 초록강으로 돌아왔단다. 굉장했지. 모든 연어들이 네 아버지를 존경했고 네 아버지는 또 모든 연어들을 사랑으로 대했단다. 나는 이제까지 그런 거대하고 엄숙한 풍경을 본 적이 없어.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야. 초록강은 그때의 감격을 회상하고 있는 듯 얼굴이 상기된다. 강물 위로 저녁놀이 지고 있다. 그런데 짧은 사이에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초록강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 지나간 과거, 특히 아픈 기억의 과거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안다. 기억이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은빛연어에게는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아버지를 모르는 은빛연어에게 아버지의 역사를 귀띔해 준다는 것. 그것은 은빛연어에게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